틈새로 3명 정도 빼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저희 죽어요 라고. 그때 뭐 사람같이 살았나? 애니로 만든 뮤직비디오 중에 나비야만큼 완벽에 가까운 작품. 시간 방송 소리가 많이. 맨날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 전에 저희가 BTS를 했었거든요. 뽕에 살짝 치이긴 했어요. 팔로워 수 갑자기 확 핸드폰이 계속 올라가고 이거 왜 이래 이러는데 연기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혼자 막 이렇게 해보는 사람 내가 내 스스로 벌을 주는 거다라는 느낌. 아니 난 쓰레기야 이러면서 괜찮겠어? 이거 약간 달리 말하면 다 꼰대다. 꼰대 인증 도장.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에 약간 대중화를 이끄신 피보테와 이렇게 오늘도 주모님을 대신해서 안녕하세요. 1일 호스트를 맡게 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애니메이션 애호가 김경홍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피보테의 두 감독님, 이진호 감독님, 이정수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 피보트의 감독으로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 디렉터로 있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서는 이슈가 됐었던 학교, 그렇죠.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두 분이 이제 처음 만나셨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아마 그냥 제가 언뜻 계산하기로는 거의 처음 생겼을 때 다니신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일기. 저희가 1기. 아, 1기. 네. 그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어땠어요? 아마 김대중 정권이었었나요? 음. 그때 급하게 이거를 추진하고 있던 건데 1년 정도 더 일찍 오픈을 하라라는 게 아마 지시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급하게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 입학 원서 자체가 되게 급하게 돼서 그래서 학교도 아직 제대로 안 지어져 있었고 그래요? 절반 정도가 안 지어져 있었어요. 어차피 이제 2, 3학년 없으니까. 2, 3학년이 없으니까 딱 아. 한 층만 완성돼 있고 막 나머지 층은 다 막 폐허고 기숙사도 아직 없어서 거의 6개월 이상을 통학을 뭐랄까 1기여서 그런가 되게 모든 것들이 다 되게 실험적이고 되게 특이하고 그래서 저희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이.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알고 입학 신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고향이 통영이라 사실 통영에서 그 약간 웃기긴 한데 어쨌든 친구가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인터넷에 찾아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를 여기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 보여준 게 이제 애니고 그 모집 원서 그 포스터 같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중학교 선생님한테 저도 여기 한번 그 시험이라도 보고 싶다라고 이제 그걸 얘기했더니 이제 금시초문인 학교니까 선생님도 정보가 없고 네. 그러니까 사기 아니냐.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다가 이제 문의를 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 나서 이제 원서 같은 거 써야 되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뭐 시험 좀 준비하고 그러고 시험을 봐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 저는 당연히 이제 통영에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인문계 그냥 고등학교로 당연히 갈 건데 잠깐 틈날 때 가서 시험만 보고 오자 이렇게 했던 게 지금까지 온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첫 만남이 첫 만남 너무 오래됐어요. 첫 만남이 할 건 사실 이제 저희가 남자가 25명 전교생이 25명이라 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100명인데 전체가 100명인데 남자가 25명. 네. 그러니까 다 그냥 너무 친했고 그리고 한 2, 3년 동안 같이 산 거잖아요. 기숙사니까. 네, 그래서 뭔가 첫 만남 이런 게 그냥 아예 이미지에조차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스며들었군요. 네. 네. 그리고 정수는 또 초반에 말을 별로 안 했어가지고 되게 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사투리 쓸까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서 온 분들. 그쵸. 네. 통영이 제 기억이 제일 멀었던 것 같은데 제주도가 없었으니까. 뭐 이것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뭐 하고 싶어졌다 이런 존경하는 작가가 있으셨나요? 그냥 드래곤볼이 그냥 최고였었고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이큐점프 뒤에 이렇게 봉해져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위를 이렇게 뜯어보게. 하나씩 잘라가지고 맞아. 이제 그때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잘라보는 그런 게 있었고 뭐 입학을 하고 나서는 25명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그걸 서로 공유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얘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또 얘는 또 이걸 좋아하네 뭐 그런 장르들이 되게 달라서 어떤 애는 게임 일러스트 같은 거 좋아해갖고 그래서 뭐 테라다 카치아라는
그 일러스트레이터 분 되게 좋아했었었고 네, 아마 모르실 수도 뭐, 있어요. 뭐예요 대표작이? 게임 일러스트. 이거 일러스트 작가라서 진구지사부로라는 진구지사부로. 그 탐정 게임일 거예요. 거기에 되게 유명한 일러스트를 하신 분이고 네. 아마 그림을 보면은 아실 거예요. 약간 한때 잠깐 시대를 풍미했던 아, 그 김정기 작가님이랑 약간 비슷한 결인데 아. 좀 더 라이브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더 음. 정리가 안 된 느낌인데 그때 그분의 스타일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아마. 아. 그래서 그때 되게 좋아해서 많이 따라 그리고 뭐 이랬었고. 그냥 게임하고 만화 보면서 놀았다는 거 아니야? 그게 같이 가잖아요. 게임과 네. 만화 네. 보통 두 개를 보통 다 좋아하니까. 종성님은 이게 특별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좋아했던 작가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제 만화를 워낙 많이 봤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애니메이션은 TV에서 하던 거 아니면은 특별히 많이 보진 않았어 오히려. 통영에서 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 친구- 뭐 어떤 저 비디오도 용산에서 못 구하고. 못 가죠, 못 가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서울에 고등학교 때 서울에 왔을 때 그 초창기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용산 가서 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네. 불법으로 구운 그죠. 그때 당시에 구할 수 없는 그 애니메이션 맞아, CD들을 맞아, 맞아. 팔았어요. 맞아. 그래서 그거 사러 가는 게 어디 가셨어요? 용산 어디? 기억이 너무 잘 안 근데 나는데. 용산 다리 밑에 가서 샀던 기억나는데. 저도 터미널 쪽에. 좀 암시장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팔아요. 쭉 있고 뭐 푸드 쓰고. 거기 리스트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맞아요. 이게 아. 책자가 맞아, 있어서 맞아. 이제 파일에 처리해가지고. 얼마 사실 다 그냥 구운 건데 맞아. CD 난 구워가지고 CD 파는 거예요. 사러 갔었어. 게임 CD 사러. 그래서 거기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으로도 구하기 힘든 거를 어쨌든 옛날로 치면 이제 보부상 같은 사람들 일본에서 맞아요. 그냥 갖고 맞아요. 온 거 복사해가지고 아. 그런 거 하러 간 게 약간 자랑처럼 야만의 시대. 야만의 시대였던. 진짜 야만의 시대다. 아. 와. 그때 그랬던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나요? 고향집에 가면은 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진짜 원화로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저희가 진짜? 도록 같은 걸로 같이 냈었던 거 그런 거로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만화를 엄청 열심히 그렸던 방사 활동 좀 했었던. 방사 알아요? 방사 몰라요. 방사 뭐죠? 방방곡곡 창작을 하는 사람들인가? 네, 맞아요. 맞죠. 네, 네. 잘못 줄였네. 너무 많이 줄였네요. 그때 석가 해병트. 네. 그분이 운영자로 아마 계셨던 음. 거기서 조금 활동하다가 뭐 그때는 두 분이서 뭔가 같이 할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을 그쵸. 거였겠죠? 그쵸, 뭔가 네. 뭐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시절은 아니었었죠. 그 학교 전체 인원들 데리고 선생님이 한번 주도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애니고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모든 애들이 다 참여해서 팀작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의 애니 하고 싶은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전공과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거 했을 때 처음으로 뭔가를 움직여보는 걸 그려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요? 말도 안 되게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있는지 모르고 제가 그린 건지 모르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작가 감독을 하시던 애니메이션 외부 강사분이 계셨는데 제 거를 너무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죠. 그때 약간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때 비판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잘 그리는 형이 있었거든요. 네. 그 1년 끌고 온 형이 있어요. 형하고 또 비교했구나. 그 형한테 야 이거 네가 다시 네, 그려. 고치라고. 얘가 옆에 있는데 그렇지. 이거 몰랐지. 너무 구려. 이거 다시 그려. 근데 그게 약간 그게 아마 제 그 인생의 아마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거 때문에 잘하고 싶어졌어. 그게. 내가 진짜 인정받고 말겠다. 예, 그냥 단순한 진짜 그런 호승심 이런 걸로. 통영에서 일장이었는데. 아니 그 일장 전혀 아니고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충격받은 애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역이나 학교에서는 그림으로 그래도 잘 그리는 방구 좀 낀다는 애들인데 그렇겠다. 다들 왔더니 뭐야 이거 내가 너무 못 그리는데 싶은 저도 뭐 충분히 그런 걸 느꼈었고 다들 아마 한 번씩 느꼈을 거예요. 뭐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당연히 애니를 할 생각도 없었지만 뭐 친구끼리 뭔가를 한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 너무 어린 그러니까 대학생 정도 됐으면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때는 그냥 당장 뭐 놀고 같이 웃고 떠들기 바쁜데 뭐 같이 뭘 할까? 이런 말은 뭐 그죠. 생각하기 힘들죠.
그럼 이제 스튜디오를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각자 학교를 가서 각자의 생활을 그냥 살고 회사에 들어가고 지내다가 이제 우리가 모여서 뭐 해볼까 하고 이제 조그만 팀을 하나 만들고 그 팀이 이제 와해되고 나서 이제 남은 친구들끼리 피보테를 만드는 거였었어요. 네. 친구들끼리라면 원래 또 다른 분이 계셨던 건가요? 네네. 원래 한 명이 더 있었던 건가? 두 명이 더 있었던 아니, 셋이서 이제 한 명은 명진이랑 그냥 같이 살았던 건가? 같이 산 거야. 집이 없어서 저희 스튜디오에 한 명이 그냥 이렇게 소파에서 자면서 넷이서. 산 친구가 네. 있었어요. 네. 저는 광고 이제 대행사는 아니고 프로덕션에서 일을 했었고 약간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일본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일본어 조금 하는데 영상도 조금 하고 스토리보드도 좀 만질 수 있는 애를 이제 학교 교수님이 내 친구가 이런 감독하는데 회사 하는데 어디 없나라고 찾다가 저 있는데요. 해갖고 이제 우연찮게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장르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은 그 시점에서는 사장되는 느낌이었었어요. 어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 스톱모션을 원래 그 대학교 내내 저는 스톱모션만 했었어요. 진짜요? 스톱모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스톱모션 쪽으로 회사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인턴으로 들어갔던 회사에서 뭐 그게 농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건 망했어. 이 시장은 이제 망했으니까 너 하지 마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회사에서요? 그 감독님으로 있으신 분이 그랬고 제가 약간 거기서 조금 충격을 받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주변에 다른 제가 졸작도 스톱모션으로 했는데 교수님이랑 제 후배들도 왜 스톱모션 하냐고 이걸로 너 나중에 사회 나와서 뭐 하려고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고 돈 되는 일을 하자 해서 우선은 회사를 들어가자 해서 이제 뭔가 닌텐도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게임도 좀 할 수 있고 뭔가 막 닌텐도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두근두근 하면서 갔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는 않았었죠. 제가 기대했던 거랑 완전히 달랐었죠. 네. 스피우를 차리자고 얘기를 해준 친구가 그냥 살짝 바늘로 톡 건든 건데 제가 바로 그냥 스마트해버리고 회사 다 관둬버리고 나와버린 거죠. 그럼 정성환 누님은 스피오 전에 어떤 저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 있었고 애니메이션 과를 나와서 애니로 이제 졸업은 하긴 했지만 이건 돈이 안 된다. 공통적으로 그땐 많이 암울했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청 회사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당연히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건 또 충분히 그때 당시엔 다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사회에서는 애니메이션보다는 모션 그래픽이라는 이름으로 뭔가가 막 이게 사회의 저변이 막 넓어지고 있는 시기였었어가지고 나도 그리고 이제 제가 애프터 이펙트를 좋아했었으니까 그냥 모션 그래픽 회사에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해서 포폴도 따로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원래는 모션 그래픽 회사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한테 너무 민폐이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왜냐면 방황하던 시기였어가지고 뭐 약간 변명을 하자면은 그냥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냥 모션 그래픽 회사를 들어가도 나는 그냥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따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뭐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건이 모션 그래픽 쪽도 그 포스트 업이 그렇죠.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제 기억에 입사하고 그 다음날부터 밤을 새서 그 다다음 주인가 퇴근을 했거든요. 그럼 어떤 시기였길래 그 시기? 그때 마감이 막 몰려가지고 한 2주 정도 뒤에 퇴근을 했는데 그때 제가 2주? 예, 입사하고 2주 뒤에 퇴근을 하셨다고요? 고모 집에 살았는데 고모가 실종된 줄 알았어. 전화 그러고. 네. 2주는 사실 조금 이제 MSG 친 거 한 일주일 정도. 근데 뭐 그것도 회사에서 그냥 자고 라꾸라꾸에서 자고 막 이랬던 때였는데 그때 그 친구와 통화했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앞에 이제 한참 밤새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막내니까 뭐 그 선배들이 밥 시키라고 그러면 밥 시키고 이제 편의점을 앞으로 가는데 너무 햇살이 너무 눈이 부신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보통 그러면 다 어둡게 놓잖아요. 네. 낮인지 밤인지. 네. 일단 뭐 굳이 또 변을 하자면은 당연히 이제 모니터가 반사되고 하니까 다 엄청 어둡게 해놓고 그럴 때니까 눈이 막 부시는데 편의점 갔다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대뜸 나 그만두려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순간 바로. 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그만둔다고 했었고, 그러고 좀 방황을 했죠. 백수로 좀 이렇게 지내면서, 아, 나 그림 그려야겠는데? 이런 생각. 그때는 이제 한 6개월?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제가 등장합니다. 자기가 스컬피 학원을 다니는데, 스컬피? 그러니까 조형 아. 조형 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아. 그것도 이제 사실 스톱모션에서 조형을 만들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 갖고 다녔던 건데. 네. 너 집에 그러고 있을 거면 이거 같이 다니면서 그냥 공부나 하자. 어차피 백수로 있느니 뭐. 저는 학생이었어요. 아. 저는 아직 졸업을 안 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치유 힐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막 이제 얼굴도 만들고 해골 만들고.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 다니시던 어떤 형이 또 한 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네 회사에서 누구 그 배경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너 혹시 생각했으면 내볼래? 이러셔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다가 이제 돼서 이제 그때부터 한 2년 반 정도 네,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배경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정수가 다녔던 회사가 지금도 있는 회사인데 사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니메이션 회사고 그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은 게 되게 많은 회사죠. 어디? 스튜디오 미르라고. 네. 그래요? 네네. 제가 이제 미르 처음 생길 때 이제 같이 있었던 그때 그냥 있었던 직원 1 중에 한 명인데.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유명했어요. 잘한다. 잘하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남의 입으로 하면 상관없잖아요. 그 경험은 너무 좋았지만 어쨌든 시작부터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결국 나중에 이제 스피오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던 순간이었죠. 네. 창작의 자유와 뭔가 내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 회사 형태보다는 스터디 그룹에 가까웠거든요. 스피오가. 근데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퇴근해서 오면은 애니메이션 공부하면서 뭐 그림 이제 따로 뭔가 작품을 기획을 하거나 하면 그거 참여하고 뭐 이랬던 시기였고 집을 제가 그때 하숙하고 있었는데 그 친척 집에 여기 살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자취를 할 수도 있어. 구해놓은 스튜디오에서 아. 그냥 자취하라고. 잡아놓은 계약해놓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스튜디오를 구해놓은 거예요. 막 복층으로 된.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눈이 돌아가서 야, 이렇게 멋진 데서 우리 작품을 할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고 제가 이제 정수를 막 꼬셔요. 저희 복층에서 자! 약간 이제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여름에 개 덥고 겨울에 개 추운 완전 이제 하드코어한 곳이긴 했는데 이쁘긴 이뻤어요. 누구나 복층에 대한 로망이 한 번쯤 살면서 거의 구워지는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스터디를 해라는 거보다는 그냥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어가 사실 더 컸어요. 막 테라스도 있어서 막 친구들이랑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막 뭔가 되게 칠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시트콤 같았어요. 거기에 약간 심취했었죠. 저희.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면서 행복하고. 스터디는 뭐 모르겠어요. 낮 시간에는 이제 회사 가서 근무하다가 저녁에 오면은 애들 다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오늘은 뭐 할 거야 이러면서 뭐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고. 낭만적이네. 특한 진짜 낭만이 있는 그런 모임이었네요. 근데 그게 애니고를 경험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니까 이걸 했을 때 괜찮을 거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작업적으로 서로 되게 서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를 알아서 좀 더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일찍 시작하신 편인 거예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근데 사실 그걸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피보트의 시작은?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야말로 진짜 그냥 우당탕탕이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정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냥 영상 외주 같은 거를 받아서 뭐 원래 이제 광고 쪽에 있었다 보니까 광고 쪽 일을 받기도 하고 이제 조감독으로 알바를 하루 일당 받으면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었고.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니고 이제 한 분은 뭐 애니메이션, 뭐 모션 그래픽 가셨다가 그리고 또 한 분은 광고 제작하는데 가셨다가 이제 각자 할 거 하면서 여기 이제 스피오에 참여하고 스터디하고. 과감하게 다 던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약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 이제 자기도 하고 싶은 그런 약간 더 낭만적이시네요. 이게 낭만이죠. 저는 안전주의로 절대 제 본업을 멈추지 않고 스터디를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낭만이고 내가 굳이 막 열성적으로 돈을 안 벌어도 그냥 살 수는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철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상한 뭔가 혼자만의 기댈 만한 곳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되게 묘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낭만을 충분히 즐기시고 지금 이제 두 아이 아빠 다 낭만 같은 거는 이거 세상에 없다 이러면서 되게 운이 좋다면 운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애니고 때 서로 취향에 대한 공유가 되게 잘 됐었고 이제 대학교 때는 작업적인 걸로 어느 정도 이제 합을 맞췄었고 이제 스피오 때는 이제 서로 이제 규합하면서 그러고 이제 피보텔을 차린 건. 그때 대학은 애니메이션과로 나왔지만 애니를 사실 잘 모를 때였는데 스피오를 거치면서 이제 어쨌든 그때 스터디 그룹이 두 번째 저한테는 또 터닝 포인트였어가지고 이거 누구나 쉽게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했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근데 이거를 같이 그 순간을 같이 겪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네. 스터디 그룹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길래? 미국에서 디즈니 쪽 학교를 나오고 픽사도 다니고 막 카툰 네트워크에서 있고 어드벤처 타임에 막 시나리오 작가로 있다가 온 친구가 저희한테 내가 가르쳐준 거 해줄게. 너네라면 진짜 쉽게 할걸? 이라고 해서 딱 가르쳐줬는데 이게 약간 뒤통수를 맞는 느낌인 거예요. 네,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너무 쉽다기보다 뭔가 내가 이거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공식들이 있고 이걸 잘 조합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약간 충격을 받으면서도 이제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처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하는 행위 자체가. 근데 이제 또 옆에서 정수랑 다른 친구들이 작업하는 걸 보면 또 이 친구들이 하는 것도 다르니까 또 거기서 또 자극도 받고 이러니까 그 시간이 되게 재밌고 되게 신선했었어요. 네. 그걸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아마 많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러고 다시 뭐 회사를 간다던가 이렇게까지 떠다니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확 정리해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하니까. 디즈니는 왜 저렇게 움직이는데 왜 우린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저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가 아니라 다 아주 오랫동안 그 쌓아온 공식이 있고 그다음에 커리큘럼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꾸준하게 퀄리티를 이제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니 그 뭔가 남자들끼리 툭탁툭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열정도 청춘이니까 할 수 있다 진짜. 지금은 다 20대니까. 저는 그 피부테 분 작품 중에 사라지는 꿈 네, 그 네. 뮤직비디오가 떠올랐거든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그러네. 톱치니까 팡 좀 날아가고 막 약간 그런 게 좀 영향이 좀 있었나요? 어떻게? 밴드의 리더 네. 분이 저희한테 와서 내가 이런 심정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어라고 해준 얘기가 우리랑 똑같네 거의 아니야 이맘때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나보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집어넣은 슬픈 거죠. 오브 디스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런 거 없었어요? 뭔가 진짜 이거는 우리 관계에서 조금 위기였다. 피보테 하면서. 그거는 사실 진짜 없었어요. 그래요?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거, 대학교 때 경험했던 거, 그리고 스피오를 하면서 했던 거에서 문제점들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부딪힐 만한 건 뭐고, 사업적으로 부딪힐 만한 건 뭐고, 작업적으로 부딪힐 만한 건 뭐를 다 경험을 하고 이걸 한 거다 보니까 그냥 그때는 이제 작업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딱 만들어지는 게 딱 스타트점이었었어요. 네. 크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친구한테 뭐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기대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가 진짜 이게 약간 표현이 그렇긴 한데 기대가 없으면은 실망도 없고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좋은 의미인 거죠? 네, 좋은 의미로 묘하게 긁히는 것 같아요. 꼭 맞는 퍼즐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딱 원하는 만큼만 해줘도 충분히 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되게 서로가 하는 일들이 다 커가지고 그렇죠. 뭐 특별히 이제는 뭐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저런 것 같아요. 저희가 둘 다 좀 작업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시리에 빠지거나 이러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둘 다 덜 했으면 좋겠는 거는 있어요. 이걸 좀 더 다른 분들한테 이 걱정을 좀 덜어서 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우리끼리 막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두 분 다 그냥 작업에 확 몰입해서 그거를 누군가는 뒤에서 약간 좀 꺼내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끔씩 두 분이 같이 몰입돼 있으면 뭐 그런 느낌이긴 하죠. 인투 더 포레스트? 네. 요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어디 외국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스튜디오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되게 익숙치가 않았었나 봐요. 그 룩이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이 작품이 뭔가 첫 시작은 아니었겠지만 저한테는 이제 피보테를 본 첫 기억인데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말이 되게 길어지는 작품인데 괜찮습니다. 이게 원래는 스피오 때 이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기획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촬영은 이제 제주도 가서랑 요 주변이었지 않나? 요 주변 계곡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계곡에 가서 막 한밤중에 가서 막 등불 비치고 촬영하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그때 영화 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찍어 놓고 캐릭터도 다 디자인을 해 놓고 이거 만들자라고 하다가 이제 스피어가 사라지게 되고 이 프로젝트도 어딘가 이제 구석탱이에 그냥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라는 걸 차리긴 했는데 뭔가 우리의 얼굴이 될 만한 것도 없고 그러고 그냥 금전적으로도 수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하니까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그때 한창 네이버에서 네이버 TV를 뭘 만든다고 매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공모 받아서 그거에 상금을 한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를 줬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내보자. 300만 원 갖고 월세 내자. 그래서는 이걸 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다급하게.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즐겁게 만들지는 못했었어요. 처음에 기획 자체는 되게 즐겁게 했었는데 한참 막 2, 3년 흐른 뒤에 막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저찌 막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해가지고 네이버에 딱 올렸는데 이거 우리 당연히 300만 원 타지 약간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래요? 그냥 그게 한 3등까지도 있었나? 1등만 상금을 줬었나? 하여튼 뭐 2, 3등도 1등만 상금을 주고 2, 3등은 없었던 거. 근데 아예 아무것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충격인데? 라고 생각하고 되게 좀 좌절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심사위원을 하셨던 분이 이제 저희랑 되게 친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중에 쉘터라는 곳이 있어요. 쉘터의 대표님이었었는데 그 대표님은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들이 뭐 그냥 수익도 있으신 분들이 이걸 왜 내셨어? 이건 좀 약간 이건 생태계 파괴지라고 해서 약간 논외로 두고 하시고 나중에 와서 저희한테 그 작품 너무 좋았다. 재밌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정으로 안 뽑았다. 근데 저희는 너무한다. 시상이니까 원수 내고 하는데 큰일 났네. 약간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품으로 약간 이상한 용도로 이 작품을 해서 벌 받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었는데 근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작품이었었어요. 그게 어쨌든 공모의 취지에 맞지 않은 업자들이 너무 들어왔다 여기는 지금. 그래서 좀 더 기회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 하면서 이게 약간 그쪽으로 주신 거였군요. 어떡해. 슬프다 그거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요거 때문에 뭐 대표님도 저희를 알게 되셨고 뭔가 얘네 이런 거 하는 회사야라고 관심을 갖뒀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내고 나서 아예 네이버에서도 따로 연락이 왔었었고 뭐 다른 약간 유아 쪽 관련 컨텐츠에서도 연락이 오긴 했었는데 뭐 성사가 된 건 없긴 했었는데 그래도 뭘 하니까 반응이 없진 않네 라는 정도의 느낌은 받았었어요. 지금 저희 하고 있는 IP 작업도 그거에서 파생된 거기도 하고요. 지금 준비 중이시? 네. 그 중편 하고 있는 것도 뭐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긴 한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기는 해요. 너무 기대되네요.
한 2, 3년 전부터 네. 이걸로 그래도 우리가 업으로 제대로 삼을 수는 있겠다 싶었던 것 같고 10년 차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무명 지금 2, 3년 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무명으로 지낸 기간이 거의 네. 6, 7년 이상 된 것 같고 이제 제 제대로 그 인투 더 프레스트를 냈을 때도 사실 비슷한 감정이었었고 계속 힘들었었어요. 근데 나비아를 진짜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뮤직비디오를 하는 팀 각인이 딱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행히도 나비아 이후에 나왔던 뭐 사라지는 꿈이나 뭐 코코보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랬어서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네라는 거를 이제 한창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의 최근까지 오게 된 거고 이제 지금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게 그래도 우리가 구색은 제대로 갖췄구나라는 느낌은 그때 가진 것 같아요. 네. 연달아 3편? 네,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셌거든요. 그게 피보테가 음악인하고도 좀 친하고 힙한 팀인가 이런 느낌도 좀 의도치 있었고 않게. 네. 네. 뭔가 되게 마이너하고 언더스러운 그런 음악들인데 이분들이 참여했고 퀄리티가 엄청 좋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약간 증폭이 된 거죠. 되게 아티스트구나 이 사람들. 되게 만나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게 제 기억에는 이제 그 새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기반으로 계속 좋은 기회들이 더 생겼던 거. 그쵸. 뭔가 그 세 편이 사실 뭐 지금까지 쭉 얘기했었던 과정들에서 응축된 뭔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 세 편에 사실 다 뭔가 쏟아낸 거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쏟아내고 나니까 사실 그 이후에는 좀 많이 지쳐버리기는 했었어요. 그 세 편이 거의 나비아는 조금 더 오래 걸렸었는데 그 사라지는 꿈이랑 그 코코보트를 거의 3달 안에 같이 작업을 했었나? 진짜요? 한 4달 안에 그거 2개를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약간 겹쳐 있었던 것 그래서 같은데. 정수가 사라지는 꿈을 막 마무리하고 있을 때 제가 코코보트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게 그렇게 동시에 진행된 프로젝트였군요. 네, 그래서 뭔가 저도 너무 뭐가 몰아쳐가지고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바빴었어요. 나 실제로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거기에 광고도 하나 껴 있었어. 만약에 지금 피보테 시스템으로 코코보틀이나 나비아 같은 수준의 작업을 한다. 그럼 몇 명의 인원과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면 딱 적당한 수준이에요?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인데 저희도 이제 가끔 저희 PD님이 불만을 토론할 때가 이제 딱 작업물이 오면 이거 한 3명이서 한 달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PD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이제 감독님이? 작업이 왔을 때 이거 틈새로 3명 정도 빼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럼 저희 죽어요 라고 이제 PD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그 전제가 이제 밤새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때 뭐 사람같이 살았나. 네. 근데 뭔가 이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걸 알다 보니까 자꾸 기준을 거기에 세우려고 하는 버릇이 조금 있어서 이제 스케줄 짤 때는 최대한 PD님 얘기를 듣죠. 지금 저는 PD가 없어서 그 기준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내일 모레 볼까요? 이따 퇴근하실 때 한번 보죠. 위험하신 저는 이거 되게 시건방진 소리. 커트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비아는 저는 사실 국내에서 만든 애니로 만든 뮤직비디오 중에서 저는 나비아만큼 퀄리티는 모르겠지만 유니크한 구성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작품. 이거 잠시 끊어서 다시 그냥 괜찮은 작품은 없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끔씩 또 보거든요. 근데 되게 구성이 지루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라지는 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저희의 자전적인 얘기도 같이 녹아져 있고 또 그때 이제 뭔가 팀으로서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있을 때래 가지고 그 앙상블이 되게 잘 맞은 작품이라서 저는 계속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리고 원래 저희가 좀 내고 싶어 하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 사라지는 꿈 자체가. 네. 그리고 뭐 코코버틀은 약간 조금 더 대중적으로 저희를 많이 좋아해 주신 분이 생겨서 좀 더 의미가 깊기도 하고. 네. 그 터진 이유라고 만약에 이제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진짜
그냥 별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고려하거나 뭘 이렇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거나 아니면 이걸 그 의뢰를 하신 밴드분들 물론 마음에 들도록 하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게 일이 들어온 순간부터는 사실은 밴드의 생각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 이 노래랑 찰떡인 비주얼을 원 없이 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작업했기 거란다 때문에 네. 느낌으로. 그냥 내포폴 만든다 거의 이 수준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거에 동화되신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비야랑 사라지는 꿈은 애초에 그냥 적이 없었어요. 피드백도 없고 음. 뭐 요청사항도 없고 그냥 알아서 이 음악을 듣고 너네가 해줘라 아. 라는 느낌이었었고 진짜 딱 아티스트 최고네. 대 아티스트로 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작업했네. 감사하기도 하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지? 라는 생각도 들고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에 약간 대중화를 이끄신 피보테와 얘기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질문 저도 답변해도 되나요? 네, 들었던 그럼요. 거. 물론입니다. 혼자 이거 되게 많이 생각. 아 진짜요? 말씀해 주세요. 기대된다. 그런 게 좀 있었군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왠지 이 친구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TXT 좀 무비, 긴 예, 분량의 예. 그렇게 긴 건 처음 해본 거였고 아, 또 그런 일종의 블록버스터처럼 막 네. 그래픽을 막 그렇게 때려 넣은 것도 거의 스케일감이 네, 막 제일 크지 않았어요? 네, 우주부터 길어.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의 인원이 지금의 거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이걸 만들었다. 아 그래요? 맨날 새벽 2시, 3시에 퇴근했거든요. 아, 한강길로 자전거를 타고 막 그때 추울 때였어요. 10월 하필 11월. 한강 추울 때. 그쪽으로 가야지 저는 가기가 편하니까. 그러면은 캄캄한데 이제 이 가로등 이렇게 그 한강길로 이렇게 있으면 맨날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본 멋있다. 이러고 가서 근데 할 수 없어 하면서 들어버리면 한강으로 이제 가냐 마냐 이런 건데 2시에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하고 맨날 이랬었거든요. 그걸 빨리 가서 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군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약간 잘 없어요. 아, 비어져 있어. 얘도 기억이 잘 약간 이게 저는 안 좋은 기억을 좀 빨리 잊는 편인데 아. 그때 작업 기간에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껴있었는데 아. 다른 후배들이 저희 살아있는지 이렇게 와서 맞아. 챙겨주고 막 이랬어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저희는 작업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했어요. 그래도 와준 친구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일단 그랬던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구비를 했죠. 뭔가 대량의 어떤 무언가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 TXT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 자체가 그 전에 저희가 BTS를 했었거든요. 그 뽕에 살짝 취해있긴 했어요. 그때 팔로워 수가 갑자기 확 네, 늘지 많이 않았어요? 들었죠. 많이 들었죠. 그때 핸드폰이 거의 불났어요. 그냥 꺼질 정도로 와. 그냥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좋아요 눌리는 거 이렇게 가끔 속도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 짤이 있어요. 그 짤이 있거든요. 짤이 있어요? 그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이거 왜 이래 이러는데 막 핸드폰이 뜨거워지면서 배터리가 쭉쭉쭉 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와 이게 앱이 잘못된 거고. 핸드폰이 발열이 잘못. 잘못. 그래서 이게 싸워요. BTS 그런 파워구나 어. 약간 이 생각을 하긴 했었죠. 피보테 홈페이지나 SNS를 보면 항상 이제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공유를 하잖아요. 네네.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중간에 채색 들어가기 전 과정 이런 것들을 되게 막 꼼꼼하게 항상 거의 다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버려졌던 아이디어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공개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올리는 과정들이 사실 되게 다 필수 조건이긴 하거든요. 애니 저희가 작업하면서 늘 하는 거고 뭐 정리를 했다기보다 그냥 늘 그게 있어야지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작업한 건데 정수 말대로 이 과정이 없이 마치 저희가 옛날에 막 고등학교 때 있었던 뭐 하청 애니메이션 하는 것처럼 그냥 어느 순간 뿅 하고 나오는 것 같은 아니면 되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나오는 줄 아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과정들을 되게 체계적으로 거쳐서 이게 나온 겁니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좀 정리하면은 그 과정을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진행 과정을. 네, 그러니까 이게 남 보여주기 뭐 한 거를 애초에 그릴 수도 없고 어차피 나중에 또 공개가 되니까 더 신경 쓸 수도 있고. 저도 사실 그 프로세스를 보면서 저도 좀 많이 공부해요. 이런 과정으로 거쳐서 하시니까 이 정도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인력 관리나 혹은 뭐 이 사람들 개발시키는 부분들 뭐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뭐 약간 그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감각의 영역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연기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액팅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그래서 가서 직접 해서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뭐 그 앞에서 네, 연기해요. 아 그래요? 네, 연기. 앉았다 일어났다가 막 난리치고 뭐 휘두르는 거 해보고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컵을 막 들을 때 막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거 찍어 놓으신 거 또 올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부끄러워서 차마 부끄러워서 그거는. 근데 약간 외국 스튜디오에서 썸네일 스케치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조그만 네. 그림 네. 그리는 거 앞에서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 막 연기하시는 외국 애니메이터 분들을 봤거든요. 네. 약간 근데 되게 그 열정적이고. 그 과정을 그대로 해요. 픽사 같은 데서는 다 직접 자기가 연기를 그렇죠. 해보고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들이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라는 인식보다는 연기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린 지금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연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긴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작업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혼자 막 이렇게 해보는 사람도 있고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은 혼자 딴 데 가서 해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틈틈이 계속 수업도 하거든요. 뭔가 따로 PT처럼 만들어서 어. 넘겨가면서 막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거 다시 뜯어 고쳐서 뭐 보여주기도 하고. 치욕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토대를 만들려고. 그래야 사실 나중에 저희가 더 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막 나왔을 때 다른 게 나왔을 때도 저희가 좀 뭔가 신경을 못 쓰들 그분들은 신경을 쓰니까 뭔가 같이 우리의 그 기본 토대를 맞춰 나가는 그 세팅 작업 만약에 계속 누적이 잘 돼가지고 아무도 안 나가고 계속 잘 쌓이면 엄청 탄탄해질 텐데 이거 어쨌든 나가고 또 채우고 그것도 다시 세팅해야 되고 이게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되고 맞아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지 같은 게 있어요? 피보트에서? 아니요, 저희 그런 거는 근데 일단 야근은 저희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서 야근이 최대한 없게 하는 거. 관리하고. 네, 뭐 야근을 하는 과정을 일부러 힘들게 만들었어요. 무조건 저희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승인이 없으면은 신청도 해야 자체적으로 신청서를 쓰고. 야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조금 번거롭게 약간 번거롭게. 정체를 네. 걸었군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야근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는 저건 거예요. 내가 제 시간에 일을 못해서 내가 내 스스로 벌을 주는 거다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 너무 옛날에 느꼈던 그 느낌을. 아니 난 쓰레기야 이러면서 오늘 야근 괜찮겠어? 이거 약간 이상할 수 야근 있어. 쓰레기야.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 BS 애초에 PD님이 할 수 있는 분량을 최대한 나눌 수 있게. 또 PD님 등장. 네. 그리고 미리만 사실 말씀드리면은 하루 이틀 유예를 줄이거든요. 그럼에도 야근을 해야 되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뭔가 좀 집중력의 문제나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야근이라는 걸 굳이 신청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야근하기 쉬운 환경인가요? 제가 이걸 여기서 어려운 자리. 말씀드려도 되는 1년 걸까요? 해봤으니까 대충. 근데 야근을 거의 안 하는. 저는 약간 야근을 잘 안 하는 직원이라서. 편이긴 한데 저는 사실 스튜디오에서 제가 뭐 1년밖에 안 다녀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고 얼마나 가져가느냐인 거라서 저는 사실 야근에 대해서 크게 그게 없어요. 이제 내일부터 잘 됐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학교 이제 연협 때 좀 좋아지시겠네요. 오히려 야근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스튜디오를 들어오면은 그냥 무조건 밤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마음가짐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거에 조금 놀랐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도 최근에 오시는 분 중에 몇 분이 자기는 그걸 각오하고 왔는데 야근을 왜 안 하죠? 하도 라는 힘들다고 식으로 하니까. 네. 그럼 시켜드려야 되는데 막 미생 같은 거 보고 오셔가지고 잘못 배우고 와가지고 선배한테 갈굼당하고 옥상 한번 몇 번 네, 올라가고. 막 퇴근할 때 뭐 돼지고기 소주라도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뭐 여기 오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한번 실현시켜 드려요. 그래서 제가 막 신나서 그럼 뭐 한번 고생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절대 하기 싫다고. 네. 그 상업적인 애니메이션 쪽은 그 시장이 어떻다고 보세요? 그 새로운 꿈나무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혹시 할 만한 어떤 그런 영역인지. 광고나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게 뿌려지는 스튜디오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도 사실은 보증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더 좋으니까. 근데 저희가 시작할 때쯤에는 보증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냥 약간 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자라는 느낌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럼 웬만하면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낫지. 굳이 우리가 이 실패를 부담을 안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스튜디오나 다른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좀 스튜디오를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워하시는 거, 두려움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진짜 못 모르고 시작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을 주니까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더 그 허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위험 부담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신진 애니메이션 하는 감독들을 선택하기 위한 뭐 추천하는 그런 뭐 포지션? 전략? 뭔가 실물로 내가 만든 무언가가 있는 게 포트폴리오가 그게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그게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개인이 해도. 좋은 시스템이란 건 어떤? 그러니까 이 작업 과정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꼭 팀원들끼리 한다고 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하더라도 사실은 작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이 규격이나 어떤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스텝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보통 개인 감독이면은 되게 느낌적이고 감정적으로 지금 뭔가 쏟아내서 딱 만들어지거나 근데 그게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한 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음에 똑같이 또 뭐 다른 식으로 푼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미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거를 잘 하려면은 아무리 개인이어도 좋은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을 해서 그래서 사실 뭔가 그 누군가와 소통을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작가주의적이고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인상보다는 그런 작품이 나오더라도 자기만의 프로세서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쉽게 클라이언트들이 되게 여러 작가들한테 막 컨택을 해보거든요. 개인이어도 너무 좋았었고 지금 하려는 무언가랑 너무 찰떡이어서 연락을 해서 해보면은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게 다 사실은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작가분들은 피보트의 대표작들 보면 컬러가 되게 인상적인 경우도 있고 색을 쓰는 노하우 같은 게 형님이 있으신지. 색을 극단적으로 이제 적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색 중에서도 좀 강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키 포인트가 되는 컬러를 잡고 작업을 했던 이유가 일단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작업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거든요. 컬러가 주는 힘 네, 때문에. 힘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하얀 도화지보다는 블랙 도화지가 훨씬 더 뭔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느끼듯이 강렬한 색은 그게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있어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밀도 채우기가 용이하다. 네, 그런 게 당연히 있고 캐릭터도 디자인해야 되고 뭐 배경도 디자인해야 되고 프랍도 디자인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하면서 색도 배합을 또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오히려 이제 제한을 확 두는 거죠. 3가지만 쓸래. 그게 훨씬 더 사실은 작업 시간에 맞출 수도 있고 좀 더 강렬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한데 사실 만약에 시간과 여유를 다 줬다 이러면은 그게 먼저였을까라고 오히려 반문하게 돼요. 옛날 걸 보게 되면. 근데 물론 그거가 주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자연색에서 그것들을 한두 가지 쓸 때 어떻게 하면 매칭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큰 고민이고 자연색들을 생각보다 디지털로 구현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걸 더 많이 느껴요. 메인 컬러를 잡을 때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거는 이 친구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뭘 생각했고 뭘 보고 뭐 했는지 그럼 그걸 보면서 레퍼런스를 그거의 정반대를 찾아요. 그래요? 네, 저는 찾아볼 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걸로 찾으면 진짜 그거밖에 안 나와서 뭘 할 수가 없어. 좀 더 깨주는 거군요. 그 네, 생각에. 그래서 왜냐면 너무 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키워드의 완전 정반대를 늘 찾아보거든요. 그러면은 걔 중에 얘랑 잘 어울리는 애들이 꼭 있어요. 붉은 계열을 찾아봐야 되는 테마인데 푸른색을 계속 찾아보면은 걔 중에 얘랑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어. 붉어 보이는 그런. 네. 뭔가 붉은 애랑 붙였을 때 되게 성질이 반대긴 한데 잘 붙어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황야를 그려야 된다. 네. 제가 스토리보드에 흑백으로 황야를 그려놨는데 그럼 대부분 노란색이나 네. 주황빛으로 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파란색이랑 보라색을 갖고 와버리면 그냥 저 독특한 가끔은 너무 난해한데 싶을 때도 있긴 한데 어떨 때는 되게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좋은데요?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었나 봐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면 파란색 이거 나 넣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컬러들을 넣었을 때 낯선 인상이 좀 더 새롭게 느껴진다. 노을도 시간대별로 다르지만 공기 습도나 이런 것 때문에 노을도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발견하기 힘든 노을을 현실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색이 왜 이래? 되게 이상한 색이 온 것 같고 어색한 친구 둘을 붙여놓고 근데 그냥 쓰면 안 어울려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서 믹스하는 노하우가 개개인마다 개성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마 특이하게 보신다면 그게 아마 특이하지 않았을까. 애니메이션에 특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 피보테를 보면서 뭐 많은 영감을 얻어가실 것 같은데 창작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에서 기술자들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뭔가 기술의 끝단에 가는 분들은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이것도 실수의 말 수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나오는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적인 것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뽑아내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최종점으로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툴로 뭔가를 하는 거든 사실 기본적으로 다 스토리텔러들인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야지. 이제 저의 경우에는 호불호를 가지는 게 무서워서 잘 안 가지려고 했어요. 어디 하나에 편중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호불호를 가진다는 게. 사실 자기 안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또 뭔가 쉽사리 내 얘기를 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서른 오히려 넘어가면서부터 뭐 피보테도 막 하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이제 작업들을 해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더 생기고 이제 방법들도 알게 되니까 나 사실은 이런 걸 더 좋아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과정들을 거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들 보면은 호불호 다 엄청 강하니까 사실은 부럽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아카이브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뭔가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보고 영화든 뭐 뮤지컬이든 뭐 책이든 뭔가를 많이 보고 옛날 클래식도 많이 보고 해서 막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어가 돼야지 사실 그 다음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거 보고 와 나도 저렇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만 가버리면은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사실 AI 시대에서는 더더욱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거는 AI가 더 잘하니까. 맞아. 자기만의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거리를 많이 만들고 필드에 나오는 게 기술은 뭐 어떻게든 배우게 되고 아니면 내가 AI를 이용해서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 저랑 똑같은 얘기 하셨죠. 그죠? 저도 어디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네. 지금 감독님은 완전 똑같이 얘기했어요. 진짜. 그래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AI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 재조합하는 과정이고 그건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개인만의 경험은 다 다르니까 그게 다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 경험 많이 하고 결국에는 약간 꼰대처럼 들리는 소리가 경험 많이 하고 책 많이 보시고 저도 이거 말하면서 실수가 터진 게 아까 인문학 얘기하실 때 이 단어 써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너무 이걸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꼰대 얘기하셨지만
같이 조금 젊고 어린 친구들 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가끔 안 꼰대인 어른들이 있어요. 안 꼰대인 어른분들 만나면 별로 얘기를 안 하시는, 저는 도움을 받고 조언을 얻고 싶은데 약간 잘 하고 있고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 MG야 말 안 섞는 거. 섣불리 MG에게 말을 안 섞으신 어른들이,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꼰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 사실 그러니까요. 무관심해지면은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맞아요. 달리 말하면 다 꼰대다. 꼰대 인증 도장이 딱 딱딱딱 이렇게 세개 찍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다. 저는 피보트의 작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고민되는 내용들, 그리고 특히 애니메이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